롯데리아는 좀 크니? 한국은? 롯데리아도 작잖아. 너무 작아. 점점 작아져.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그 사이즈 점점 작아지고. 자, 페이지 화합이시고요. 앞 페이지에서 172페이지죠. 172페이지 산화하는데 저번에 산화 안 했지? 응? 우리 저번에 굉장히 구조하지 않았어? 육성 따지면 안 했어. 자, 산화하는 봅시다. 한 주가 지나니까 잘 기억도 안 나. 자, 산화 환원이라고 하는데 현재 중등과정에서는 산화 환원에 관한 파트 자체가 없어요. 산화 환원을 처음 배울 수 있는 파트가 어느 파트냐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게 되면 인류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마 3단원인가 거기 아마 나오게 될 거야.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으로 편입되면서 이 산화하는 파트가 굉장히 어렵게 아마 출제될 겁니다. 통합과학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곳이 산화 환원하고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여기가 아마 가장 어렵게 아마 출제될 것 같습니다. 뭐 화학대로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고요. 통합과학에서 자, 산화 환원하고 보자. 우리가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산화 반응, 환원 반응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산화 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예로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금속의 재련이 있어요. 자, 금속의 재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 속에서 철을 캐리게 되면 그것은 이제 철광석입니다. 그러니까 산화철의 형태를 만나게요. 그러니까 Fe2O3에서 산화철의 형태를 우리가 만들게 되는데 이거 자체를 쓸 수 없어요. 철이 녹슬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순수한 철의 형태로 바꾼 거. 이걸 바로 금속의 재련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꾼 또 다른 산화 반응이 있다면 연소 반응이 있어요.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뭔가 불태우는 반응이지. 그러니까 메테인 같은 CH4를 태웠고요. 태운 결과 이것이 CO2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열에너지 얻을 수가 있겠지. 이런 반응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세포호흡이라든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세포호흡이라든가 광합성이라든가 역시 이런 반응도 역시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발전했어요. 그럼 도대체 산화 반응이 뭐고 도대체 환원 반응이 뭐냐? 뭐 이걸 좀 따져봐야 되겠죠. 자, 산화 반응하고 그 다음에 환원 반응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자,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의 정의가 뭐냐라고 고등학교 1학년치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고 그 다음에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분리되는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아쉬웠는지 좀 더 설명하고 있어요. 산화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분리되는 그 다음에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결합하는 거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이 산화 환원을 산소와 수소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설명돼요. 아주 쉬운 개념은. 근데 조금 복잡한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산소와 수소의 개념으로서 산소와의 결합 또 수소의 결합을 가지고서 산화 환원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화 환원의 본질은 이게 아니에요. 이건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복잡한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쉬운 개념을 갖고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이 쉬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라 본질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측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산화구리가 있는데 산화구리가 아연과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이 반응을 통해서 산화구리가 구리가 되고요. 이 산소가 아연에 가서 초고부터 JTN 산화아연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이 반응에서 산소의 흐름을 잘 따져보게 되면 산화구리가 구리가 되는 과정에서 산소를 잃어버렸고요. 아연이 산화아연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산소를 얻었습니다.
그럼 산소의 흐름만 갖고 파악을 했을 때 산소와 결합한 것이 산화고 산소와 분리된 것이 환원이야. 그러니까 얘는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개념으로 본다면 얘는 산소 잃어버렸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환원이 되는 거겠죠? 얘는 산소를 얻었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산화가 되는 거야. 이렇게 산소의 흐름을 가지고 산화 환원을 따지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하진 않아. 근데 한계에 봉착한다는 얘기야. 왜 이거 했니? 끝까지 다 하지 않았지. 끝까지 다 하지 않았어요. 이거 설명해야 돼. 이거 갖고 설명하면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이 화학 반응에서 산소가 등장하지 않고 수소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산화환이 아니냐? 아니요. 산화환일 수도 있어. 대표적인 예로 Cu, Cl2 염화구리하고 아연하고 반응했을 때 염화구리가 구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연이 염화 아연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 반응에서는 산소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이런 개념을 갖고서는 여기서 산화환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것은 산화환의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 산화환의 본질이 뭐냐면 산소와 수소가 주인공이 아니라 전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산화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잃어버린 걸 뜻하는 것이고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전자를 얻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수소와 산소를 갖고 설명했냐면 전자의 개념을 설명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너무 설명할 부분이 많고 복잡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한 거지. 자, 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전기 음성도 매우 커요. 그러니까 산소와 결합했던 의미 속에는 산소와 만나서 산소에게 전자를 내어줬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전달한 거죠. 그 다음에 산소와 분리된 것을 왜 환원으로 불렀냐면 산소와 분리된 거와 전자를 얻는 것이 무슨 관계이냐면 산소와 분리됐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산소와 결합했다는 전제 조건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전에 산소를 만나서 산소한테 전자를 내어줬고요. 이제 산소와 분리될 때 아까 산소에게 건네줬던 전자를 다시 돌려받는다는 얘기예요. 돌려받는 거니까 뭐야? 전자를 다시 얻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은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수소 갖고 설명합니까? 그러면 자, 수소는 누군가를 만나면 전자를 내어주는 친구야. 그러니까 수소와 만났다는 의미 속에는 수소로부터 전자를 받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와 분리될 때는 아까 만날 때 수소로부터 받았던 전자를 다시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버렸다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 그래서 원래의 본질은 전자를 잃고 얻은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전자의 개념으로 설명할 때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에서 쉽게 수소와 산소의 개념을 설명한 거지. 그럼 분명히 여기서도 수소와 산소는 없지만 전자의 이동 과정이 있을 것이고 이것도 역시 분명히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소와 산소가 등장하지 않는 이런 화학 반응에서 전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산화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산화수. 그래서 이 산화라고 하는 것은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고요. 얘는 반대로 산화수가 감소하는 거예요. 산화수가 뭐예요? 지금은 설명하지 않을게. 아무튼 우리는 지금 전자를 잃고 얻은 것을 환원의 개념으로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아직 산화수는 공부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전자의 흐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그 전자의 흐름을 산화수의 개념 도입 없이 한번 쫓아가 봅시다. 이렇게 쫓아가 봅시다. 자, CuCl2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이온의 형태로 쪼개면 얘가 Cu2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얘는 Cl 마이너스 두 개가 이렇게 있을 거야. 얘는 그냥 ZN 그 자체고요. 얘도 Cu 그 자체야. 얘는 ZN2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두 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뭔가 전자의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는데 Cu2 플러스가 Cu가 되는 말이고요. ZN이 ZN2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Cu2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중성 원자 상태에서 전자를 두 개 잃어버린 상태고 얘는 전자 온 걸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구리만 한번 추적해 본다면 Cu2 플러스가 Cu가 되기 위해서는 Cu가 되기 위해선 전자 두 개를 얻어야 되겠지? 전자 두 개를 얻어서 Cu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연만 한번 추적해보자.
ZN이 ZN2 플러스가 돼요. ZN2 플러스가 되는데 ZN2 플러스가 됐다는 이야기는 얘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전자 두 개를 뭔가 내줬다는 얘기지. 전자 두 개를 어디다 내줬다는 얘기야.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CU2 플러스는 전자 두 개 얻는 반응을, ZN은 전자 두 개 잃어버리는 반응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CU2 플러스가 CU가 되는 과정은 전자 얻었으니까 환원 반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ZN이 ZN2 플러스가 되는 반응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산화 반응이 됐다, 이렇게 추가할 수 있겠지. 그리고 지금 내가 CU2 플러스가 바뀌는 과정, ZN이 ZN2 플러스로 되는 과정 두 개 썼는데 이거를 하나의 식으로 한번 완성해 본다면 화살표 기준으로 반대쪽에 있는 건 지울 수가 있고요. 그러면 CU2 플러스 ZN, CU 플러스 ZN2 플러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CU2 플러스가 ZN이 ZN2 플러스 되는 과정에서 전자 두 개 잃어버리고요. 그 두 개의 전자는 얘한테 옮겨간 거지. 그래서 얘가 그 전자 두 개 받아서 CU 된다. 맞죠? 그래서 산화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서도 누가 전자를 잃어버리고 누가 전자를 얻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는 산화수라는 개념을 쓰지 않게 되면 산화환원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화수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그에 앞서서 이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전자를 잃고 얻는 반응인데, 이 전자를 잃고 얻는 반응에서 어느 한쪽이 전자를 잃어버렸다는 반대쪽에서는 전자를 얻는 반응이 있었겠지. 잃어버렸는데 받은 쪽이 없다?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산화 반응과 이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만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연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이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고, 산화 반응을 통해서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와 환원 반응을 통해서 얻은 전자의 개수는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전자의 개수. 일단 그거는 철칙입니다. 반드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합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산화수라는 개념이 뭔가 한번 찾아보죠. 자, 산화수. 그럼 뭐 산화수라 보지 않고 환원수라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원수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화수, 환원수 이렇게 표현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산화수라고 부르고, 실제로 여기서는 환원수라는 개념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자를 잃어버리고 전자를 얻은 것을 숫자로 표현한 것을 바로 우리는 산화수라 표현해요. 앞에 숫자 앞에 플러스 9가 붙으면 이것은 전자를 잃어버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산화수가 만약에 플러스 2다라고 한다면 얘는 전자를 두 개를 잃어버린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다 한다면 얘는 반대로 전자 한 개를 얻은 걸 의미하겠죠. 전자 한 개를 얻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산화수는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 또는 전자를 얻은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산화라고 하는 것은,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잃은 상태, 얻은 상태가 아니라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자를 얻었어, 전자를 잃었어 라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산화수를 가지고서 산화환원을 따질 때는 산화수가 얼마야가 아니라 그 산화수가 어떻게 변했어, 그 변화 과정을 통해서 전자를 잃어버렸냐 아니면 전자를 얻었냐를 파악을 한다는 거지.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산화라고 하는 것은 산화수가 증가한다고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그의 본질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개념이다라고 설명했고요. 그러면 산화수가 증가하는 것이 산화라고 설명했으니까 어떤 물질이, 어떤 원소, 어떤 이온이 있는데 그 원자나 이온이 산화수가 플러스 2에서 만약에 플러스 4로 바뀌었다 치자. 그럼 이것도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고 이것도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둘 다 산화가 아니라 산화환원은 과정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전자를 2개 잃어버린 상태에서 전자를 4개 잃어버린 상태로 바뀌었다는 그 의미 속에는, 그 반응 속에서 전자 2개를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겠지.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한 것이 바로 산화입니다. 자, 그 다음 반대로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산화수가 감소하는 개념인데 얘는 아까 전자를 얻는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산화수가 플러스 5였는데 반응 후에는 산화수가 플러스 3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걸 보고서 이것도 산화, 이것도 산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전자를 5개 잃어버린 상태에서 전자 3개 잃어버린 상태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 반응 속에서 전자 2개를 얻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지. 그래서 산화수가 감소하는 것은 환원이고 산화수가 증가하는 것은 산화예요. 오케이? 이해됐죠? 그럼 이걸로 한번 산화수의 개념을 한번 따져보자. 자, 이걸 한번 산화수 따져보자. 자, 산화수 따지면 얘는 Cu2 플러스고요. 얘는 O2 마이너스예요. 이온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 각각의 산화수를 구할 수 있겠지.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자, 그 다음 얘는 전자를 잃어버리고 얻은 상태라니까 산화수가 0이 될 것이고요. 얘도 공거리가 산화수 0이 되는 거고 얘도 ZN2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의 이온계란 물질이야. 그러니까 얘의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산화수의 변화를 찾아보면 Cu2 플러스가 산화수가 플러스 2에서 0으로 바뀌었고요. 얘는 0에서 플러스 1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산화는 맞지. 그렇죠? 이렇게 따지면. 그럼 이렇게 어떤 화학식이 있을 때 그 원자나 이온의 산화수를 넘버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넘버링을 해야 돼. 그럼 이온들 같은 경우는 이온의 전항이 산화수인가요? 그렇지. 이거 쉽네요. 근데 좀 복잡한 개념이 등장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공유한 물질 때는 산화수 넘버링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거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거야. 자, 산화수 넘버링하는 방법. 산화수 찾기라고 할까? 산화수 찾기. 자, 첫 번째 원칙. 자, 첫 번째 원칙은 호돈소 물질.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얼마야? 0이야. 무조건이야. 그래서 뭐 나트륨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또는 O2, N2, Cl2 상관없이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 무조건 0이다.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온의 산화수. 이온의 산화수는 무조건 얼마다? 이온의 전하량. 뭐 똑같다. 이온의 전하량. 그러니까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O2 마이너스 Mg2 플러스 Zn2 플러스 Cu2 플러스 이렇게 이온의 전하량이 이게 벌써 넘버링이 돼 있을 때는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온의 전하량이 산화수니까 얘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2, 얘도 플러스 2, 얘도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좀 더 어려운 거 가져보자. 키가 큰 관계로 밑에다 쓸 수는 없습니다. 위에다 쓸게요. 왜 웃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의 산화수를 찾을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의 산화수.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산화수는 조금 한 단계 좀 높아요. 수준이. 왜 그러냐면 이온 결합 물질의 산화수는 이런 이온들이 결합한 건데 이온들이 숨겨져 있어요. 전하량이니까. 그래서 전하량을 찾아줘야 돼요. NaCl 이거와 같은 이온 결합 물질이 있으면 얘네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온 결합력에 의해서 결합해 있으니까 이온을 찾아줘야 돼요. Na 플러스하고 얘는 Cl 마이너스잖아. 얘는 산화수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넘버링 하는 거지. 그렇지? 맞죠? 자, 그 다음 만약에 Na2O다 라고 한다면 얘네는 Na 플러스가 몇 개야? 2개지. 얘는 O2 마이너스야. 그럼 얘네들의 넘버링, 산화수 넘버링 할 때 얘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야. 이건 다 알고 있어. 그럼 얘의 산화수가 얼마야? 안 보는데 지금 진짜
뭐야 안 보여 지금? 안 보여? 근데 지금 눈뜨고 지금 뭐요 지금? 뭡니까 형? NA 플러스 2개 있죠? 얘는 산수 얼마야? 플러스 2가 아니라 플러스 1 곱하기 2가 돼. 그러니까 산화수는 원자 하나당의 산화수 또는 이온 하나당의 산화수 따집니다. 어차피 플러스 2잖아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큰일 나요. 얘는 플러스 1 곱하기 2로 해야 돼. 전하량은 원자 하나 또는 이온 하나의 원자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MgCl2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이온들이 Mg2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2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산화수를 넘버링 할 때 얘의 산화수 얼마나 되는데 플러스 2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 곱하기 2가 돼. 곱하기 2를 다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 이하는 건 다시 신경 써야 되지만 신경 안 써도 돼요. 오케이? 이렇게 매긴 거야. 그러면 이렇게 넘버링을 좀 쉽게 하려면 양용과 음용의 전량은 어느 정도 좀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제가 수업 시간에 화학 시간에 매번 강조했던 것이 바로 양용과 음용의 전량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거라고 강조했었고, 주장인 걸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우지 않았습니다. 자, 양이온 리스트 한번 봅시다. 외운지 안 외운지 한번 봅시다. Na 플러스 Mg2 플러스 K 플러스 Ca2 플러스 Zn2 플러스 웃음이 나와 지금 Cu2 플러스 Ag 플러스 그럼 기본이야. PB2 플러스 이거 정도는 제거죠. 이거 정도 못하면 이용자는 뭐 안 배우는 거 마찬가지예요. 까먹는 겁니다. 외우라고 하면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 음이온 한번 보자. 자, 음이온 Cl 마이너스 F 마이너스 I 마이너스 O2 마이너스 S2 마이너스 실을 다 써주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CO3 찍는 거지 지금. NO3 마이너스 SO4 F 마이너스 외워야 돼. 자, 외워야 돼. 안 외우면 방법이 없어요. 많지도 않잖아. 외우자 좀. 응? 이거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양용과 음용이 결합했을 때는 잃어버린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 여기는 NA하고 만약에 CO2 마이너스를 값한다고 한다면 얘는 전항이 2인데 얘는 1밖에 안 되잖아. 얘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화학식이 나트륨이 2개 있어야 되니까 Na2CO3 이렇게 씌울 수 있겠지. 얘는 뭐야? 탄산,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하고 NO3 마이너스를 결합하게 된다면 얘는 플러스 2고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얘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Mg 이렇게 쓰고 NO3 마이너스가 2개 있어야 되니까 괄호 열고서 NO3가 2개 이렇게 쓰셔야 되죠. 오케이?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이거 왜 암기 안에서 계속 누적되면 또 본인 책임입니다. 네. 장담하는데 이거 암기하고 하지 않고가 나중에는 어마무시한 차이로 벌어집니다. 이걸 암기하고 있으면 척척 쫓아가는데 이걸 암기하지 못하면 쫓아지 못해요. 정체됩니다. 화학을 배웠는데 그때 남은 건 하나도 없어요. 암동랑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외우라고 하는 것은 대가리가 좀 나고 좀 외우자. 주영이처럼 말 잘 듣고 성실한 친구가 아니면 누가 배웁니까? 주영이 참 성실하잖아. 성실하다는 얘기 처음 들어요? 나도 처음 해야 돼. 주영이. 성실하지 않은 게 있어. 자,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아 이거는 Na 플러스가 2개 있는 거고요. 얘는 CO3 2 마이너스가 이제 쪼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쪼개야지 넘버링을 하지. 쪼개지 못한데 무슨 넘버링이 뭐였어? 좀, 응? 알겠지? 자,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의 저장을 가지고서 이렇게 넘버링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공유 결합 물질의 산화수예요. 공유 결합 물질.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실제로 전자를 잃거나 얻거란 말이야. 근데 공유 결합 물질은 우리가 알다시피 너 하나 나 하나 같이 쓰자라고 하는 거야. 주고받은 관계가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가 산화수 따질 때는 이 공유 결합 물질도 무엇처럼 취급한다? 얘도 이온 결합 물질처럼 취급한다. 실제로는 전자를 주고받은 관계가 아니지만 전자를 너 하나 나 하나 같이 쓰자 같이 공유한 거지만 우리가 산화수 딸 때는 얘도 이온 결합 물질이야가 아니라 이온 결합 물질처럼 취급하자. 그러면 공유한 물질은 너 하나 나 하나 같이 쓰자인데 어느 한쪽으로 주고받은 관계 아니잖아. 그렇지, 주고받은 관계 아니야. 같이 쓰고 있는 거야. 같이 쓰고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쳐. 무엇에 의해서? 전기 음성도에 의해서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 치우치는 것을 잃고 얻은 관계로 우리는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수를 넘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전기 음성도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지. 그렇죠? 기억이 전혀 안 나니까. 그렇지? 그렇죠. 공유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의 상대 세계를 전기 음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크면 같이 공격할 때 자기 쪽으로 전자를 더 많이 끌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 끌고 오는 것도 아예 뺏어버린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넘버링을 한다. 그럼 전기음성도 순서 한번 볼까? 전기음성도 순서는 펑클 그때 되겠습니다. F, O, N, C, L 끝머리에 수소가 이렇게 순서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펑클. 그래서 F는 17조 원소니까 최외각 전자가 7개야. 얘는 전자 하나 빼서 놈이야. 그 얘는 남한테 전자 하나 빼서 놈이고 얘는 16족이니까 전자 2개 빼서 놈이고 얘는 15족이니까 전자 3개 빼서 놈이고 얘는 하나 빼서 놈이야. 수소는 남한테 전자 하나 주는 놈이야.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남한테 전자를 뺏는 개수야.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만 빼서요. 많이 뺏어봤자 의미 없어요. 많이 뺏으면 오히려 더 불안정해져요. 필요한 것만큼만 전자 뺀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HCl이다라고 한다면 이 HCl은 수소와 CL이 전자를 하나씩 내서 같이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는 공결을 갖고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사실 약간 치우치긴 했지만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야. 얘처럼 주고받은 관계 아니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도 이온 결합 물질처럼 취급하는 거야.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처럼 취급한다는 이야기는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이야기인데 그 전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기 음성도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철저히 하겠어. 이 공유한 물질에서 산화수 따질 때는 승질 들어온 놈 처음에 맡깁니다. 승질 들어온 놈 처음에 맡깁니다. 오케이? 두 명 중에 누가 더 힘이 세요? CL이 더 힘이 세요. 그러면 CL은 전자 몇 개 뺀 놈이야? 하나 뺀 놈이야. 그럼 얘가 전자 하나 뺀 거고 얘가 몇 개 뺀 거야? 하나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힘센 놈 초원에 맡긴 거야. 그 다음에 H2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유한 물질이야. 힘센 놈 처원에 맡긴다. 산소가 힘이 세죠? 얘가 전자 2개 뺀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플러스 1 곱하기 2가 되겠죠. 맞죠? 또 한 번 해볼까? NH3, 암모니아. 누구 처분에 맡기자? 질소 처분에 맡기자. 질소는 전자 3개 뺐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산수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얘가 어떻게 될까? 플러스 1 곱하기 3이
탄소 되겠지. CH4. 선생님 여기 탄소는 여기 없는데요? 탄소 없잖아. 누가 있어? 수소가 있잖아. 수소는 전자 하나 내어준 놈이니까 얘가 플러스 1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CO2 이산탄소. 누구 초에 맡기자? 하품 시원하게 해요. 쓰지 마시고. 산소 초에 맡길 거야.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넘버를 하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 그렇죠? 아, 쉽네. H2S. 누구 초에 맡기자? S 초에 맡기자. 근데 S가 정확히 산소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요. 원래 이거 외워야 되는데 내가 못 외웠거든요. 내가 안 외웠거든요. 그래서 S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장이 없어. 수소가 플러스 1 곱하기 2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질소는 전자 3개 얻었고요. 그 다음에 산소 전자 2개 얻었어. 근데 이런 경우가 좋지. 만약에 NO3 마이너스 이렇게 따지자. 질산율이 따지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체 산소압이 마이너스 1이 된대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야? 안 되지. 그렇죠? 이때는 승질 더러운 초를 바꿉니다. 누가 더 성질이 더 더럽지? 산소가 더 더럽지. 산소 초분에 바꿉니다. 질소가 넘버 3지만 넘버 2가 있으니까 얘가 우선이야. 얘가 필요한 거 다 갖고 가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 되겠지? 근데 전체 합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누군가로부터 벌써 전자가 벌써 뺏어 왔어. 그러니까 얘는 6개 뺏어 와야 되는데 질소 말고 다른 놈한테 여기 없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전자가 뺏어 왔어. 그럼 얘는 뭐야? 5개만 뺏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5가 된다. 플러스 5가 된다. 이게 딱 고정이 아니야. 만나는 상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고, 변하지 않는 저축은 힘센 놈 처음에 바뀌어. 하나 더 해볼까? OF2. 누가 승질스럽지? F 넘버 1이야. 그러니까 F 처음에 바뀌는 거야. F가 마이너스 1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뭐야? 플러스 2가 돼. 고정된 곳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바뀐다. 오케이? 176페이지가 176페이지. 우리 3번 있죠. 뭐 형이 지금까지 배운 걸 베이스로 해서 한번 타나스 넘버링 해봅니다. 자, 3번에 1번에 산소 얼마야?
2번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3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요. 그 다음에 4번은 자, 하나 더 어떤 건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해됐지? 이제 요거 하게 되면 이제 산화수 다 넘어날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이제 식이 나오게 되면 그럼 실제로 한번 산화로 내용을 한번 직접 산화물을 찾고 싶어요. 자, 5번 문제 봐봐. 5번. 자, 5번에서 산화된 원자와 환원된 원자를 한번 찾아보게.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세요. 얘는 사수 얼마야? 어? 마이너스 2야? 진짜? 얘는 호돈소 물질이잖아. 다시 뭡니까 지금? 볼까요? 얘는 사수 얼마야? 0이지.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1 곱하기 2지.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뭐야?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얘 뭐야? 얘는 마이너스 2지. 얘는 플러스 1이지. 그럼 얘는 뭐가 될까?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산화수가 바뀐 거 한번 봐봐. 산화수 바뀐 거 누가 산화수가 바뀌었지? CN의 산화수 바뀌었다. 딴 것들은 산화수 안 바뀌었잖아. 그럼 얘는 플러스 2인데요. 얘는 플러스 2. 이렇게 따지면 아니야. 플러스 1이잖아. 얘는 플러스 1이잖아. 산화수 안 바뀐 거야. 그쵸? 얘도 안 바뀌었잖아. 플러스 1자리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 플러스 1 되고 또 플러스 1이 됐잖아. 산화수 안 바뀌었어요. 바뀐 건 누가 바뀌었냐면 CN이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0에서 마이너스 1. 또 그 중에 하나는 0에서 플러스 1로 바뀐 거야. 그럼 얘는 0에서 마이너스 1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산화된 거 환원된 거야. 얘는 환원된 거야. 얘는 뭐가 된 거야? 얘는 산화된 거죠. 그러니까 CL2가 산화가 되고 환원되고 두 개 다 있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니? 자, 한번 보자. 질소의 산화수 얼마야? 얘는 전차비 얼마야? 전차비? 볼까?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고 얘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가 되는데 뭘 어떻게 됐다는 거야 도대체? 마이너스 2 곱하기 3. 다시 하십시오. 이거 뭡니까 지금? 설명 들었던 건데 지금 헤매고 있고요. 승질 들어오는 초를 막힌다고 그랬었죠. 앞에 있는 계수는 신경 안 써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다시 됐어요? 보자. 질소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겠지. 그치? 얘는 얼마 될까? 얘는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산화수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수소는 그냥 생략할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질소는 얼마가 돼? 정신 안 차려 보시죠. 플러스 2. 얘는 뭐야? 진짜? 0. 0. 그치? 산수 바뀐 거 한번 보자. 얘가 플러스 5에서 뭐가 된 거야? 플러스 2. 그치? 얘는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바뀌었지. 얘가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뭐가 된 거야? 환원된 거야. 얘는 뭐가 된 거야? 산화된 거지. 이거만 아니면 이거 다 줄 수 있잖아. 정신 차리자. 자, 그 다음에 보시고 자, 산화환원 이제 산화수 넘버링 한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자, 이런 단어 한번 배워보자. 산화제라고 하는 단어 한번 보자. 산화제. 우리가 보통 밥 먹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지. 그치? 소화제 먹잖아. 소화제를 먹으면 소화제가 소화되는 거야? 소화제가 소화시켜주는 거야? 소화시켜주는 거야. 소화제 자체가 소화되는 게 아니라. 그치? 마찬가지로 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거야. 그럼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려면 내가 쟤한테 전자를 뺏어와야 되겠지. 그래서 쟤를 산화시킬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환원되는 거야. 자신. 환원되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주는 물질을 바로 뭐야?
산화제로. 그럼 반대로 환원제는 반대겠지. 저 밖에 있는 강아지도 이해하겠다. 너무 쉽다고 질문해. 진짜 쉬워 막 그러잖아. 환원제는 자신은 뭐가 되는 거야? 산화가 되는 거야.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주는 물질. 환원제로. 그럼 산화하면 될 때 여기 보이? 뭐야? 진짜 보이지? 보일 척하면 안 돼? 이렇게 여기서는 얘가 환원됐어요. 얘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켰으니까 여기서 CuCl 둔 어떤 물질을 작용합니까? 산화제로 작용합니다. 얘는 자신은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켰으니까 얘는 여기서 뭘 작용합니까? 환원제로 작용합니다. 오케이? 이해되지? 자, 이 산화제 환원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산화제로 작용하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 있냐면 너무 전자를 많이 갖다 버리는 놈들이 있지. 그런 놈들은 강한 산화제로 작용해요. 예를 들어 볼게. 여기에 어떤 놈이 있을까? 요거 한번 보자. 얘 한번 보자. 얘를 보게 되면 OF2야. OF2인데 산소가 넘버 2거든. 산소 넘버 2인데 재수없게 넘버 1을 만나서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렸어요. 원래는 얘가 웬만한 경우는 얘가 무조건 전자 두 개 빼서 넘버 2기 때문에. 근데 정말 재수없게 넘버 1 F를 만나서 전자 두 개를 뺏겨버렸어요. 만약에 준영이가 산소라면 현재 심정이 어떨 것 같아? 현재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나빠. F 나빠. 이럴 거야? 어떨 것 같아? 지금 심정이. 누구로 부터? 그렇지. 산소 그럴 거야. 한 놈만 걸려라. 내가 지금 재수없게 넘버 1 F를 만나서 전자 두 개 뺏겼지만 한 놈만 걸려라 누가. 그러면 전자 확 뺏어버릴 거야. 이러고 앉아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우리 한번 산소를 비교를 해보자. 산소를 비교한다면 산소를 보고 있어. 한 놈만 걸려라. 내가 전자 확 뺏어버릴 거야. 한 놈만 걸려라. 확 뺏어버릴 거야. 확 뺏어버릴 거야. 확 뺏어버릴 거야. 확 뺏어버릴 거야. 다른 걸 말하는 거야. 확 산화시켜버릴 거야. 확 산화시켜버릴 거야. 이러고 앉아있겠지. 산화시켜버릴 거야. 얘는 강한 산화제로 쓸 수가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에너지 마이너스도. 자, 지금 질소 한번 봐봐. 질소 넘버 3야. 절대 3가 낮지 않아. 높아. 넘버 3야. 넘버 3인데 정말 재수없게 산소 만나서 전자 다 갖다 버렸어. 다 잃어버렸어. 이걸 봤지? 얘도 누구가 안 좋겠지? 한 놈만 걸려라. 만만한 놈. 확 전자 뺏어버릴 거야. 확 산화시켜버릴 거야. 이런 가지. 이런 것들이 뭐야? 강한 산화제를 쓰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보자. H2S 항화수를 한번 보면 H2S는 S가 전자 두 개 뺏었어요. 수소를 만나서. 근데 S가 힘이 세서 전자 두 개 뺏었나? 아니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왜? 제일 만만한 꼴찌에는 만만한 수를 만났기 때문에 전자 두 개를 얻었어요. 얘가 잘나서가 아니야. 근데 내 생각에는 아마도 이 상태가 오래 갈 것 같지 않아. 왜? S보다 힘이 센 놈들은 부지기수로 넣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S보다 힘 센 놈이 나타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될까? S 또 전자 내놔. 전자 뺏기겠지. 그렇죠? 그럼 전자 뺏기게 되면 이 S가 전자 잃어버림으로써 누군가를 전자를 얻게끔 만들어줬으니까 얘는 강한 환원제로 쓰일 확률이 대단히 크다는 거지. 그렇죠? 자, 산화제 환원제 어떤 건지 알겠지? 근데 이 산화제 환원제는 얘는 꼭 산화제야, 얘는 꼭 환원제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만나는 상대에 따라 그때 달라진 거죠. 자, 이런 문제 푼다니까 주희가 한번 더 찾고 싶어, 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기행 문제 한번 있을까? 그래. 자, 7번 문제 봐봐. 7번 문제. 7번 문제 보자. 7번 문제에서 산화된 거 환원된 걸 찾고 산화된 거 하는 쟤네들 쉽다고 난리네. 야, 이 산화 진짜 쉽다 막 그러네. 자, 여기서 이 식 두 개에서 산화제 환원제를 찾으라는 이야기는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 찾으라는 이야기지. 자, 찾아볼까요?
준혁이한테 공포의 시간이 왔습니다. 산화수 넘버링으로. 수소 같은 경우는 산화수 넘버링 안 해도 돼요. 얘는 무조건 플러스 1이야. 단 H2 존재할 때는 달라.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는 산화수 굳이 따질 필요 없어. 따질 필요 없어. 얘는 마이너스 1이지? 얘는 얼마야? M은 플러스. 플러스야. 근데 자신이 없어. 그렇지? 얘는 얼마야? 얘 마이너스 곱하기 2지? 얘는 플러스 2지? 그 다음에 얘는 0이지? 그렇지? 그럼 여기 CL이 몇 개 있어? 4개 있지? 4개 중에서 2개는 그냥 왔어. 그대로 왔고 그 중에 2개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바뀐 거고 MN이 플러스 4에서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로 바뀐 거죠. 이 반은 무슨 반이야?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바뀌었으니까 산화죠. 얘는 뭐가 된 거야? 환원. 그럼 이 HCl은 이 반응에서 하는 역할이 무슨 제? 환원제. 자신은 산화되면 나무 환원시켰으니까 환원제로 된 거지. 얘는 뭐래? 산화제. 자, 그때부터 한번 보자. 긴장되지, 그치? 아직 안 했나요? 했죠? 자, 여기서는 구리의 산화수 얼마야? 플러스 2. 여기는 0. 얘는 0. 단수는? 진짜 일부러 그런 거지 지금. 그치? 일부러 그런 건데. 자, 구리 한번 보자. 구리가 플러스 2에서 0으로 바뀌었고요. 플러스 2에서 0으로 바뀔 때 뭐가 될까요? 환원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산소 바뀌면 뭐 있어? 산소가 0에서 플러스 4로 바뀌었을 때 뭐가 될까요? 산화가 된 거야. 이 반응에서 얘는 뭐, 어떤 거로 시작했어? 산화제. 얘는 함수로 시작했지. 그쵸? 어렵지 않지? 쉬워. 이 정도는 땡큐죠. 자, 그 다음에 9번 봐봐. 9번. 그 다음 피하지. 9번. 자, 9번에서 디귿하고 리을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거든요. 산화수 안 바뀌어. 해보면. 근데 그러면 기억과 니은 산화수 바뀐다는 얘기는 그렇지, 바뀌지. 그러면 산화수 바뀌면 한번 산화수 구해보고 싶은데요? 좋아. 한번 구해보자. 다 보였어요? 진짜? 보자. 얘 산소 얼마야? 얘는 그럼 얘는 플러스 1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2 산화를 찾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거 누구부터 먼저 볼까? 산소.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 곱하기 4. 근데 K는 딱 정해져 있잖아. K 플러스잖아. 그치? 얘는 그거 플러스 2야. 얘는 얼마 된 거야? 플러스 5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이고 얘 마이너스겠지? 얘는 뭐야? 0이겠지. 그렇지? 이제 쉽게 할 수 있지? 에이, 쉽네. 그쵸? 몇 번 이렇게 좀 하면 금방 되네.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페이지에 한번 잘 봐봐. 내 설명에 다 나와 있어요. 175페이지 봐봐. 175페이지. 자, 175페이지 보면
산화제하고 환원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렇지? 어떤 건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꼭 산화제야, 이거 꼭 환원제야 이렇게 다 못 볼 수는 없어요. 만나는 사람에 따라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화수의 변화를 보고서 산화를 따지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 반응에 따라서 산화제도 적용할 수 있고 환원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밑에 나와 있잖아요. 산화제와 환원제의 상대성, 그래서 똑같은 물질에도 불구하고 산화제로 적용할 수도 있고 환원제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대표 예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페이지 넘으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그거 안 나오네. 발음 넘어가자. 페이지 180페이지 봐봐요. 180페이지. 준영이 형이 이걸 다 이해했다는 전제 하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해했죠? 이건 이제 다 이해했고요. 단지 요 양이어 넣으면 리스트만 이제 암기 못한 거죠, 그렇죠? 이건 절대로 이제 목에 칼이 들어서 절대 암기할 수 없다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서 버티고 있는데, 딴 걸 외우더라도 난 저건 절대 외울 수 없어. 이런 일념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화하는 반응에서 금속의 반응성을 보자. 금속의 반응성인데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한테 내가 설명한다는 전제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 잊어먹었으니까. 그렇지? 자, 봅니다. 자,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과 전자수가 매우 적어요. 그래서 금속은 일단 기본적으로 남한테 전자를 뺏는 성질보다는 오히려 남한테 전자를 내어주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버리는 성질이 있다는 이야기는 산화를 잘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산화를 잘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 근데 대부분의 금속들이 전자를 갖다 버리지만 그 전자를 갖다 버리는 정도가 좀 달라요. 이게 전자를 갖다 버리려는 이런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성질을 금속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금속성이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크기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정한 것이 있는데 그 순서 정한 것을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해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부르고, 그 순서를 암기할 필요 없어. 일단 내가 쓰겠습니다. 크, 카, 나, 마, 알, 아, 철, 니. 외울 필요 없어 이거. 그 다음 수, 구, 은, 금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 굳이 외운다면 이건 좀 외워. 요걸 수소, 구리, 금, 뭐 금은 몰라 좋아. 뭐 세 개 정도 있죠. 이거는 기억할 게 없어. 이거는 자, 이게 금속 이온화 경향인데 왼쪽에 있는 것들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큰 것들이야. 이쪽이 이온화 경향이 크고 이렇게 돼. 이렇게 되잖아. 좀 밀리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쪽 왼쪽에 있는 것들이 이온화 경향이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온화 경향이 크다는 이야기는 전자를 잃어버리려는 경향성이 크다는 얘기야. 전자를 잃어버리는 경향성이 크고요. 전자를 잃어버리려는 경향성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산화를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쪽에 있는 것들은 이온화 경향성이 작고 전자를 잃어버리는 성질이 약하다. 그럼 선생님 반대로 전자를 얻는 성질이 강한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좀 돼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있는 것들이 이온화 경향이 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온화 경향이 작단 말이야. 예를 들어보자. 이쪽에 있는 것들이 이온화 경향이 크다 그랬어. 전자 잘 갖다 버린다 그랬어. 만약에 마그네슘 한번 보자. 자, 마그네슘이 이렇게 있고요. 마그네슘 있고 여기에 구리를 한번 보자. 구리가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러면 이 마그네슘과 구리 중에서 누가 이온화 경향이 더 커? 마그네슘 이온화 경향이 더 크지. 힘이 세단 말이야. 금속성이 더 커요. 그러면
이 마그네슘이 전자 잃어버리는 성질이 강하니까 얘가 Mg2 플러스가 되고 우리가 그 전자를 얻어서 Cu2 마이너스가 될까? 이런 일은 불가능해요. 이런 일이 절대 안 돼요. 얘네가 힘이 약한 놈이지만 그래도 엄연히 금속이야. 그래서 음연으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는 존재할 수 없어요. 절대. 이런 일은 없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마그네슘이 있고요. 우리가 Cu2 플러스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럼 금속들은 양용이 되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마그네슘과 구리 중에서 현재 누가 더 안정화되어 있지? 구리가 더 안정화되어 있지. 힘센 놈은 지금 불안정한데 힘 약한 놈이 벌써 안정화되어 있어. 그럼 마그네슘 입장에서 그 꼴을 볼 수 있나? 아니겠죠. 야, 구리, 너 나는 이게 불안한데 힘 약한 너가 지금 안정화되어 있어? 나 그걸 볼 수 없어. 내 전자 받아. 내가 안정화될 거야 하겠지. 그래서 얘가 얘한테 줄까? 전자를 넘겨주고. 그래서 Mg2 플러스가 되고 그 전자를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야? 얘한테 넘겨주는 거야. 얘가 그 전자를 받을 거야. Cu가 되는 거야.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일어날 때 얘는 산소가 0이고 플러스 2고 얘 플러스 2고 얘 0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그네슘이 0에서 플러스 2로 산화됐고요. 구리는 플러스 2에서 0으로 환원되는 반응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힘센 놈이 좋은 자리를 차지한 거야.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음연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금속이 공간 부종가 있을 때 이것들이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려면 힘 약한 놈이 좋은 자리, 힘센 놈이 힘든 자리에 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반응이 일어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반응 또 하나 해볼까? 누가 있을까? 저기 우리는 아연하고 한번 구리 한번 볼까? 아연하고 구리. 자, 아연하고 구리 보면 아연이 이렇게 있고요. 구리가 어떻게 돼 있을까? Cu2 플러스 존재합니다. 그러면 아연이 더 힘이 세니까 이 자리를 아연이 뺐겠지. 얘가 뭐가 될까? Zn 2 플러스가 되겠지. 얘는 전자 받겠지. Cu가 되겠지. 이런 반응이 되겠지. 여기서 똑같은 반응이지. Cl-는 그냥 있었어. 단지 원래 Cl- 짝꿍이 Cu2 플러스가 들어가서 I'm happy 하고 앉아있는데 제트니 어이 비켜. 내가 그 Cl- 옆자리에 들어갈 거야. 싫어요. 맞짱 뜬단 말이야. 그 제트니 길이가 제트니 그 Cl- 옆자리에 들어가고 얘는 우리가 쫓겨난 거지. 그치? 내가 이걸 식을 쓴 거랑 요거랑 어떤 거야? 똑같은 식이야. 맞죠? 오, 그러면 이 반응에서 Zn과 Cu의 반응성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힘이 큰 거야? Zn이 더 힘이 크다는 다시 알 수 있겠지. 아까 저 쓴 식을 한번 여기다 다시 써보면 Zn이 Cu, Cl2 Zn, Cl2 플러스 Cu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다고 저기다 썼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내가 조금 전에 썼던 요 식과 저쪽에 옮겨졌던 요 식이 똑같다고 했는데 정말 똑같은가 한번 보자. 난 똑같다고 하는 걸 확신하는데 주영이 머릿속에 저거 똑같은 거지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친절하게 설명하는 거야 지금. Z이고요. Cu, Cl2인데 얘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Cu2 플러스하고 Cl-한테 존재할 거야. 여기는 Zn2 플러스하고 Cl-한테 존재할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는 Cl- 보면 얘는 가만히 있었어. 얘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 아무 일도 안 했어.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하냐면 묻진 않을게. 구경꾼 이용료.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어. 들어는 봤지. 그러니까 얘네는 아무 쓸모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제외해 놓고 나머지 쓰게 되면 어떤 식이 돼? 이런 식이 돼.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시험관을 준비했어요.
시험관 두 개를 준비하고요. 여기다가 산을 집어넣었어요. HC 염산을 집어넣었어요. H를 집어넣고 여기 속에다가는 아연 조각을 집어넣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데다가는 구리 금속 조각을 집어넣었어요. 이거를 A 실험관, 자 B 실험관 이렇게 봤을 때 A 실험관과 B 실험관에서 일어나는 식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한번 써봅니다. 밑에 한번 씩 써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되냐? 자, 여기 HCl, ZN하고 ZN 속에 HCl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HCl을 그냥 HCl을 보면 안 되죠. 아까 우리가 배웠던 너가 절대 난 절대 암기 안 할 거야. 오이 칼리서도 암기 안 할 거야라고 하는 요게 있잖아, 그렇지? 이제 이걸 암기 안 했으면 이제 이해가 어려울 텐데 얘가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그럼 이 ZN이 금속이니까 얘도 양이온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온이 되려면 수소가 원래 여기 들어와 있는데 얘를 쫓아내야 되겠지. 아연하고 수소가 보면 누가 더 힘이 세요? 아연이 더 힘이 세니까 얘가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아연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얘는 ZN 플러스야, ZN 2 플러스야? 2 플러스잖아. 그러면 얘가 ZN 2 플러스가 되려면 H 플러스한테 전자를 하나씩 넘겨야 될 거야. 그렇지? 그럼 H 플러스에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씩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H 플러스 하나에다가 Cl 마이너스 하나 더 있어야 되겠지? 여기가 붙어야 되겠지. 그리고 요 자리를 ZN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ZN Cl2가 되는 거고 얘가 전자를 얻어서 H2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구리라는 거죠. 구리를 HCl에 넣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HCl도 마찬가지로 H 플러스 Cl 마이너스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숫자 2가 붙어야 돼요. 이거 뭐냐면 구리는 Cu2 플러스예요. 똑같이. 그래서 식을 똑같이 쓸 것 같은데 뭔가 거시기 해. 뭐야? 구리는 수보다 힘이 세야 돼. 약하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 그렇지. 그러니까 구리가 이 자리에 들어오고 싶은데 구리보다 누구야? 수소가 더 힘이 세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말로 설명한다면 아연은 산에 녹아요. 구리는 산에 안 녹아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구리가 산에 안 녹는 이유가 구리가 수소 이온보다 이온의 경량성이 더 작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치고 오지 못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위에 있는 반응에서 알자 이온은 저기 구경분 이온은 누구야? 위에 있는 반응에서 구경분 이온은 누구야? bless you. X가 구경분 이온이야? 진짜? 여기서 산화수 안 바뀐 애가 누구야? 위에 있는 식으로
얘 산소 얼마야? 얘가 아니요. 죽을래? 집중 안 할래 진짜? 어? 0 수선 플러스 1 CL은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2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0 누가 산소만 바뀌었어? CL 마이너스가 9분의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R자 이온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ZN 플러스 EH 플러스 ZN2 플러스 H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쓴 것이 바로 R자 이온 방식이야.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 이해했다면 이런 경우도 형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험관을 준비하고요. 여기 속에 CuSO4 항상 굳이 수용액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여기 속에다가 아연 조각을 집어넣었어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시간 한번 써볼까요? 구리하고 누가 더 힘이 세요? 이거 물어보면 안 돼요. 아까 내가 수소, 구리, 은 요거 순서는 기억하라고 그랬죠. 딴 거 기억하죠. JTN이 2 플러스예요, 플러스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지, 그렇지? 네, 이제 배가 점점 사막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절대로 그건 암기할 수 없다고 무슨 다짐을 했기 때문에 예, 외우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자, 이 BTS 멤버 생일을 외우는 한 있더라도 절대로 이혼의 전화는 내가 암기할 수 없다라는 굳은 결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10%는 왜 말씀 안 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자, 보자. ZN 플러스 CuSO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SO4는 얘는 SO4 2 마이너스 거야. 얘는 Cu2 플러스고요. 그렇죠? 그러면 SO4 2 마이너스 옆자리, 즉 양이온의 자리를 하나 놓고서 기존에 있던 Cu2 플러스와 새롭게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오려는 ZN이 서로 맞짱을 뜨겠지. 누가 이겨? ZN이 이겨. 그렇죠? ZN이 이기니까 이 자리를 얘가 치고 들어오겠지. 치고 들어와서 ZN SO4가 될 거고 얘는 그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될까? CU가 되겠죠. 이 반응에서 ZN과 CU를 봤을 때 누가 더 힘이 센 거야? ZN이 더 힘이 세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산화수의 변화를 보면 얘는 산소 얼마야? 0. 얘는 얼마야? 플러스 2.
얘는 합쳐서 마이너스 2하고 S2 마이너스 합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돼? ZN 플러스 2 얘는 합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얼마야?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구역분이었냐? S2 마이너스 구역분이야. 그러니까 얘를 떼버려야 되겠지? R자 이용을 써볼까? ZN이 CU2 플러스랑 반응해서 ZN2 플러스가 되고 얘가 뭐가 될까? CU가 되겠지. 여기 쓸 수 있겠지. 그렇지 않지? 그래도 하나 더 해보고 싶어요. 알았어. 하나 더 해보자. 또 준이는 또 하나로 만들 못하잖아. 그치? 시험관 준비하고 여기 AG NO3를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CU9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우, 암산으로 몇 분 만에 암산으로 야, 천재나 됐어. 그러다 틀리면 이제 무슨 틀리면 어떻게 감당하시오? 어떻게 감당해? 그래서 틀리면 형이 생존에 있을 것 같아요? 다 됐나? 진짜? CU 플러스 AG NO3 여기는 AG 플러스겠죠? 여기는 NO3 마이너스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구하고 누가 맞자는 뜻을 알겠지? NO3 마이너스 옆에 짝꿍으로 구리와 은이 맞아준 거야. 현재 은이 그 잘 찾아오고 있어요. 만약에 얘가 NO3 마이너스 옆에 온다면 얘는 CU 플러스가 될까, CU2 플러스가 될까? 2 플러스 돼야 되니까 이거 앞에 뭐 붙어야 숫자? 이거 붙어야 되지. 이 붙였나요? 내가 진짜 예, 급하게 바꿨어 지금. 일단 급하게. 자, 그래서 얘가 2가 붙어야 되니까 얘가 AG 플러스가 와야 되고 NO3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AG 플러스와 9가 맞았는데 9가 2잖아. 이런 경향이 크니까. 그러면 얘가 CU가 오고 NO3 마이너스 몇 개야? 2개니까 NO3 2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AG 되겠지. 맞죠? 그럼 여기서 구격분열은 누구야? NO3 마이너스가 구격분열이지. 그래서 R자 기억 가중한다면 CU 플러스 EAG 플러스 그다음에 CU2 플러스 EA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좀 감이 잡히나? 좀 깨끗하게 클리어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뭔가 좀 확실히 해줘. 아씨, 좋아. 그러면 시간 뭘 40분까지잖아. 30분. 맞어, 여기까지. 진짜. 지금까지 했던 질문 중에 아주 가장 아주